때문에 네. 결혼 30년 만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것도 네. 남편 때문에. 저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저는 최양락 씨를 20살 때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20살 때 우연히 KBS 별관에서 만나서 최양락 씨랑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24세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 근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방송할 때는 저도 탑스타의 꿈을 꾸고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CF도 찍고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최양락 씨가 나 아니면 죽는다고 어느 날부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또 바로 임신이 됐어요. 아이고. 남편이 너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바로 딸을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아들 낳고 그러는데 최양락 씨가 생활에 나는 예술인이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맞춰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팽현숙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야. 아시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생업 전선에 끼어들어서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올해로 30년째 음식점을 지금 순댓국밥을 하고 있는데 맛있어요. 그 전에 저는 사실 14번에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한 7, 8번 망했고 남편은 맨날 술 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망한 줄 몰라요. 그리고 맨정신에 절대 말 안 합니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술 채 있을 때 하나 아빠 망했어 그러면 그러고 이제 자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망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출도 엄청나게 썼어요. 처음에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최양락 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 엄마는 교양도 없고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저 처음에는 그게 저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제 생일날 국어 사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무식하다 이거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저 공부를 그때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 공부를 못한 거에 열등감과 그러니까 무식함과 남편이 맨날 저희 남편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뭐 중국의 하얼빈에서 안중근이가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좋은 거지? 암살했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 기본 상식이 깨알 상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깨알 상식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사실은 졸업을 2학년 1학기 하고 중간에 잘렸어요.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을 못했는데 그렇게 놀리시면 안 되는 제가 30년 입장이신데. 만에 네. 4학기 학비를 다 내가지고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학교를 다니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33년 차인 아이들하고 작년에 대학교 1학년으로 정식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2학년으로 방송연예학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남편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무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똑똑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얘기 듣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남편 때문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3, 4일은 학교에 내려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은 예전에는 뭐 주방에 들어와서 라면 하나도 못 끓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학교 가 있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들 밥 해주고 집안 살림하고 대림질하고 청소 뭐 3단 분리수거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이야. 정말 박수홍 씨가 알다시피 최양락 씨가 고집이 얼마나 셌어요. 전혀 안 하죠. 자존심 엄청 세죠. 그럼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하나 아빠 어쩌 그러면 여자가 뭐 어쩌고 다 이래요. 근데 요즘은 하나 아빠 그러면 하나 엄마 무슨 얘기를 진짜로요. 예, 하나 엄마.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지만 저희 최양락 씨도 온순한 양이 됐고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줘서 최양락 씨 진짜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운전 들은 것 같아요. 야, 그런 것 같아.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아요. 야, 근데 최양락 몇 씨가. 년 있다 국회에 야. 아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우리 마담님들도 사실 결혼 후에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예.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이제 전문직을 가진 그렇죠. 그냥 직장 여성으로 살았을 거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야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멋진 언론인이 되겠다거나 뭐 강의를 책을 쓰겠다는 게 없었는데 제 남편이 이제 무수한 소재를 주고 또 사업 부도도 내주고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제 본가와 시댁 식구들 중에 제가 제일 말주변이 없어요. 오빠들 너무 말씀 잘하고요. 우리 동서도 피리 섞이게 너무 말씀 잘하는데 제가 제일 버벅거리고 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할 수밖에 없는 말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게 다 남편 덕분인 것 같고요. 뭐지 칭찬인 거네. 방송에 나오고 책을 쓰고 막 이렇게 하신 게 다 남편 덕이다. 그렇죠. 재능을 방송에 제가 뭐 북핵 전문 기자라거나 경제 전문 기자로 나온 게 남편 흉잘 보는 여기자로 나온 게 바닥을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기본 자산을 해줬는데 이거 빠뜨리지 않고 나가서 제가 이제 60이 됐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주게 된 거는 정말 남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마담님도 완전 많이 완전 달라졌죠.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네. 결혼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남편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주로 듣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대단하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고 굉장히 FM적인 그런 생활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정확했었다고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 근데 그 정확하게 뭐가 안 느껴지고 뭔가 인생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참 올바르게 FM적인 그런 생활을 살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생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그런 인생에 들어오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정말 서바이벌다. 이런 생각. 서바이벌. 저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모범생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상상도 삶을. 못했던 저의 그런 모습. 사실은 최민수 씨 안 만나셨으면 굉장히 심심하셨을 거예요, 인생이. 그냥 치과 의사 돼가지고 퇴근하고 치과 의사 돼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재미없죠. 평범한 남자를 그래. 만났으면 예. 재미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다이내믹하세요, 그냥. 싸우고 막 번개랑 싸우고 막 천둥이랑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랑. 맞아. 직접 같이 안 살아보셔서 더 여유 있게 말씀하시죠. 남의 얘기를 쉽게 하죠. 그렇죠? 선생님은 바뀌었어요? 선생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내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 전에와 후는 다 바뀌게 돼 있어. 안 바뀔 수는 없어요. 우선 생활이 남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활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남자가 좋아서 살았지만 거기에 딸린 그 우거지 똑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저는요 난 잘못 들은 줄 정말 알았어. 죄송하지만 시댁 식구들 시댁 얘기하는 식구들이 다 우거지 똑이에요. 오고세트. 왜냐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짐이에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 욕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겪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내를 하고 해결해내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는 배우로서 배우 한 사람으로 물론 내가 이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했으면은 나는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여자예요. 그래 나는 첫 남자예요, 이 남자가. 그래 너무 순진했을 때 나를 꼬셨지. 그랬기 때문에 했지. 정말 내가 조금 연애를 이 남자 저 남자하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래? 불쌍하다. 첫 남자랑 결혼하고. 아니에요. 여럿을 많이 만나고 결혼해야죠. 맞아. 그 시대에는 맞아요. 선생님 맞잖아. 여자들 그런 게 맞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억울해. 뭐가 어려서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 아이 첫사랑이랑 결혼한 게 제일 불행해. 아유, 얼마나 불행한데 본인이 첫사랑을. 그랬나 봐. 아니 난 첫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젊은 사람한테 많이 놀고 가라 그래. 많이 여러 남자하고 놀다가 가라 그래. 그래야 더 이해력도 좋고. 나는 오직 이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 시절에는 그 시절엔 손만 잡고 데이트해도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손만 잡아도 애 낳는 줄 알았잖아. 그런 억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남자 아니면 난 그냥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한 표 나왔어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저도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네. 첫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요, 저 첫사랑. 시절만 쓴 게 아니고. 한담이 마담도 그렇죠. 저는 첫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는 첫사랑 거의가 아니야. 아니 근데 한다미 마담님도 사실 너무 어릴 때 사귀었잖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동창이고 20살 때부터 사귀었죠. 아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겠지. 양다리를 걸쳤겠지. 여러 가지 바람을 샀어요. 한다미 마담님은 지금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던데 저 때가 되게 많이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막 확 바뀌지 느낄 때거든요. 저는 솔직히 연애 시간이 길어가지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뭐 그냥 한 가족같이 살았고 결혼 후에도 그냥 가족이지만 남같이 그냥 대면대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결혼하면서 크게 느껴졌던 게 아까 김용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마어마한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TV에서 날 보고 인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 쪽에 친척분이신 거예요. 갑자기 저의 태도와 자세와 말투가 갑자기 공손해지고 변화되고 먹던 밥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시댁의 위력이 아닌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더라고요. 엄마 친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성균 씨는 어떠세요? 결혼 후에 내 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에 어느 부분에서 언제 느끼세요? 저는 군대에 가서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했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대학교를 가는 목적이 대학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도 대학가요제 나가기 위해서 막 음악 한다고 뭐 거의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요. 왜냐하면 인터넷 레지던트를 못 남으니까.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만난 게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피아노를 배우러 갔죠. 근데 이제 제 피아노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집사람을 이제 핸드폰에 오드리라고 저장을 해놨는데요. 오드리. 정말 제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오드리 헵번이 환생을 한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못 미쳐서 오드리 될 뻔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어디 될 뻔. 진짜 이뻤어요. 진짜 이쁘고 청초하고 마음씨 착하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형제가 사남이 2년인데 그 형님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수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었는데 막내인 저는 이제 부모님이 좀 짝지어주고 싶으셨나 봐.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죠. 그래서 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 결혼을 하려면 진짜 이제부터는 뭐 인턴 시험도 있고 레지던트 시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여자 만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의사가 됐고 또 이 분야에서 그래도 손가락질 안 받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비뇨기과 의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현재 발표한 노래가 거참 말만 내네요. 이게 이어지네. 아니 우리 행복한 변기수 씨는 결혼 후에 더 많이 행복해진 거죠. 일단 뭐 너무 바뀌었죠. 결혼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저는 사실 뭐 대학로 공연장에서 이제 개그맨 생활할 때 신인 때부터 그 거의 집처럼 살았으니까 그냥 뭐 집에 갈 일이 없었어요. 뭐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없으니까 항상 뭐 늦게 스케줄이 끝나면 거기 가서 회의하다가 잠들고 또 늦게 밥을 먹고 늦게 야식 먹고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삶을 되게 많이 살았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규칙적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일단 조금 안 좋았던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좀 더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걸 챙겨 먹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긴 하는데 결혼 생활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또 지나친 관심 이런 게 또 저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니죠. 건강을 해치는 아니죠. 이게 왜냐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건강을 해치는 적이긴 해요. 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술을 못 해요. 술을 못 하는데 이제 가장에 대한 무거움 그다음에 그 무게감
지켜야 된다는 그 뭔가 불안함이 책임감. 소주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술을 이제 한 잔, 두 잔, 원래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먹었던 사람인데, 아, 이 술은 이제 맛으로 먹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약간 몇 잔 마시다가 알딸딸해지면 다시 막 어떻게든 해보려는 이 용기 때문에 마시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술을 끼고 살더라고요, 요즘에요. 끼고 살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남자는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이익이에요, 득이에요. 남자는 결혼을 하고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근데 옛날 여자는 거의가 희생이야. 이게 요즘에 좀 뭔가 잘못하고 계신데 요즘 저희 세대는요 사실 남자가 거의 희생을 더 많이 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더 희생을 많이 무슨 합니다. 소리긴요? 제가 하는 소리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배님이랑 살고 있는 시대가 제가 다른데 제가 지금 선배님이랑 이동감 넘게 차이 나는데 아니 정리가 되는 거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들이 환하게 탔잖아. 우리 여자들만 얼마나 힘들구나. 정리를 해야 될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기 이성규 원장님이나 이창호 씨는 50대가 넘은 사람이고요. 병기수 씨는 40대예요. 50대 이후의 남자는 어려요. 이익일 수도 있고요. 이경규 씨는 나이가 어떻게 전 되세요? 비참해요. 50대 초반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딱 카트라인이에요. 제가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네, 아니, 저는 결혼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네, 저는 결혼에 대한 폐해를 너무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아내가 워낙 결혼을 원해서 한 거예요. 아,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진짜 인생을 제대로 알았어요. 너무나 제가 불행해지더라고요. 너무 불행해지고 철이 들었어요. 진짜 불행해지더라고요, 철이 드니까. 그래서 살다가 한 15년쯤 지나니까 그 불행을 감내하고 거기서 좀 뭐랄까 편안해짐을 느꼈지. 사실 결혼 안 했으면 저는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철이 안 든 채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네. 철이 든 게 진짜 비참해요. 이놈의 철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하게 된 거고. 이게 사실 철 들면 안 된다고 선배들이 개그맨 선배들이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은 철 들면 안 된다고. 철도 안 웃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철 들어가지고 미치게 다 끊기고 일이 끊기고 내가 진짜 한가지 들어 동치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왜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철 드니까 안 들으니까 나 철 안 들었어요. 나 진짜 얼마나 망나니인데 아니, 나는. 사실 세대별로도 좀 달랐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희생이 이제 가장 크다고 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뭐가 많아지는 걸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포기하는 거 자유도 많죠. 없어지고, 예. 엄청나게 많죠. 일단 친구들 못 만나죠. 우린 뭐 그리고 뭐 패션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저는 우리 남편 비싼 옷 사주지만 저는 그냥 누워 있는 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핏종아리 입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청바지에다가. 우리도 그거는 비싸. 10,000원 넘어. 7,500원. 나냐 29,900원, 39,900원 그래요. 미가요. 제가 알아요. 사봐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포기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미스 때는 칼질도 했지만 결혼하면은 집밥 남는 거 그냥 잔밥 전부 발통에 내가 무슨 여기에 뭐 쓰레기처럼 다 집어넣고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김봉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팽현수 씨 얼굴이 많이 변했대요. 많이 변해서 선생님. 쓰레기 같은 뭐 안 좋은 음식 막 먹고 이러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뻐졌다고 변했다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잠밥 먹겠다. 이것도 남는 거야. 나 이뻐졌다 그러면 또 기분 좋으니까 선생님 사랑해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하면 그런 거 없어. 1970년, 저는 80년대에 결혼했지만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청첩장이 곧 사직서였었어요. 아이고. 예, 아예 그 조건에 결혼을 하면 직장 그만둔다라는 게 명문화돼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혼들만 다닐 게 너무나 많았던 때였고 저도 회사에서 그런 규정은 없지만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 요새도 여전히 21세기도 여전히 경단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한다 직장 그만두질 않죠. 저도 쉬고 싶어요. 더 자율적인 저도 쉬고 싶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할 때 너무 하고요. 알아요. 그게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전쟁이야 이게. 경력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만 돼도 대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와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자 동창생을 만나러 간다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동창회도 이렇게 활성돼 있지 않고 학부모 모임도 별로 없어서 그냥 결혼하면 안에서 누구 엄마로만 살았던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유인경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결혼이었는데 왜 지금 21세기에도 경력 단절 여성은 여전히 있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출산 휴가는 뭐 아내들이 다 해야 되고 남자들은 하라고 정부에서 권해도 5% 이상 하지를 않는지 이런 상황의 여성들이
훨씬 더 불이익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선생님이 남자가 이익이라 했지만 부담감, 책임감은 남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총각치고 박수홍 씨 빼놓고 이렇게 정말 돈 잘 벌고 잘생긴 남자만 빼놓고는요 되게 혼자 있으면 찌질하게 살아요.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있거나 막 늘어져 있거나 퍼마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성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기분 나쁜데요? 그런데 남자는 퍼먹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찌질한 남자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네. 마누라 덕분에 집을 다 장만을 하고 마누라 덕분에요. 예, 신수가 멀끔해지고 멀끔해졌어. 결혼하면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돈 주고 코디가 오늘 왜 그래요? 내돈 주고 코디가 아니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왜 그래? 네. 네. 아니 변기수 씨, 예. 변기수 씨가 지금 계속 하트를 보내고 있는데 네네네. 아내는 결혼 후에 포기한 게 없나요? 변기수 씨는 가장의 무게를 오롯이 내가 느껴서 술의 참맛을 알게 됐다고 저도 했지만 그리고 사실 뭐 자유를 포기한 거죠. 사실은 네네. 어찌됐건 일을 마치고 들어가고 귀가를 하고 돌봐야 되니까 가족을. 근데 이제 아내도 사실은 포기한 게 있죠. 아내도 사실은 이제 저도 미안한 게 대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이제 졸업을 못 시켰어요. 무용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발레도 되게 잘하고 했어가지고 뭐 무용을 하다가 부전공을 한 요즘에 TV에서 뭐 이렇게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 나오면 어르신들 나오면 아 나 부전공으로 한국 무용도 되게 잘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피곤해서 안 할래 그래요. 뭐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사실 무용에 대한 걸 다 꿈을 못 이룬 거를 좀 아쉬워하는 게 있어서 저도 그거에 대한 건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고 난 당신이 어디서든 지금 당장 나가서 춤을 춰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어디 갔어?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0대 이후엔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겁나요 지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